요즘 대학 입시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아니 어쩌면 가장 헷갈리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 생성형 AI입니다. 이제는 성적이나 활동 이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쓴 에세이가 과연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로 쓰인 건지, 아니면 AI가 대신 써준 건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과연 이 AI가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줄 비밀병기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을 떨어뜨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AI가 새로운 문지기가 된 셈인데요. 요즘 대학들은요, 성적이나 활동 기록 이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쓴 에세이에 담긴 그 목소리가 진짜 여러분의 것인지 그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바로 대학들의 이중잣대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들은 자기들 업무 편하게 하려고 AI를 엄청나게 쓰면서 학생들의 AI 쓰는 건 또 엄격하게 잡고 심지어 처벌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좀 보세요. 대학들은 수천, 수만 개나 되는 지원서를 검토할 때 AI를 써서 엄청나게 시간을 아낍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기술로 이번엔 학생들이 낸 에세이를 샅샅이 훑으면서 이거 혹시 AI가 쓴 거 아니야? 하고 의심스러운 글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게임이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지원자분들이 꼭 반드시 아셔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AI 함정이 있거든요. 이 AI 탐지 도구에 숨겨진 결함들이 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이 문제의 가장 뿌리 깊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AI가 썼는지 아닌지를 잡아낸다는 이 탐지 도구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진짜 놀랍게도 바로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2023년에 자기들이 만든 AI 탐지기를 없애버렸어요. 공식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낮은 정확도 때문이었죠. 특히 사람이 직접 쓴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딱지 붙이는 경우, 이걸 거짓 양성 오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 AI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명문대인 벤더빌트 대학구도요. 엄청 유명한 표절 검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터니딘. 거기에 있는 AI 탐지 기능 사용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냐? 이유는 똑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밤새 고민해서 직접 쓴 글이 어느 날 갑자기 AI가 쓴 글로 오해받을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어쩌면 더 심각하고 좀 억울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이 탐지 도구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그러니까 비원어민 학생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유학생분들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학생이 쓴 글이 AI가 쓴 거라고 잘못 판정될 확률이요, 원어민 학생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높게 나왔어요. 6배. 왜 그럴까요? 비원어민이 쓰는 특유의 문법이나 단어 선택 같은 걸 이 AI 탐지기가 이거 기계가 쓴 패턴인데? 하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의심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은 탐지 도구가 뱉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서류에 치여 정신없는 입학사정관들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 한 명이 봐야 할 에세이가 수천 개예요. 시간이 없죠. 그런데 어떤 에세이를 딱 열었는데 탐지 프로그램에서 AI 사용 의심이라는 빨간 경고등이 떴다고 쳐보세요. 그 순간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얘는 편법을 썼구나, 이렇게요. 실제로 다른 대학교에서는요, 이 탐지 점수 하나만 가지고 학생한테 0점을 줘버린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공정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이 글은 정말 내 글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을 위한 3단계 방어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 해결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에 남기는 모든 데이터 흔적을 말해요.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버전 기록이죠. 이건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글을 완성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 방어 계획 절대로 잊지 마세요. 첫째, 여러분의 과정을 증명하세요. 구글 닥스나 MS 워드에 있는 버전 기록 기능을 꼭 쓰세요. 초고부터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최종본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장해 두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억울한 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둘째, 도구를 현명하게 쓰세요. 아이디어를 좀 얻거나 문법 체크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로 AI한테 문장이나 문단 전체를 대신 써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글쓰기 근육을 키우세요. 결국 가장 좋은 방어는 뭐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이 학생의 목소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글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알고리즘,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만의 고유한 목소리가 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자산이 되는지 말이죠. 핵심은 간단해요. 만약 AI의 힘을 빌려서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건 결국 속이 텅 빈 승리일 뿐이에요. 왜냐고요? 그런 식으로는 실제 대학에 가서 부딪혀야 할 수많은 과제와 공부를 감당할 진짜 실력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실력은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는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여러분의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똑똑한 알고리즘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걸작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직 여러분만이 쓸 수 있습니다.